참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부모님과 싸우는 것도, 연인, 배우자와 싸우는 것도,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알기에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건드리면서 서로를 화나게 합니다. 누가 더 연약한 부분을 잘 건드리는가 라는 게임이 되어버리죠. 우리의 정신은 연약해서 큰 죄책감, 분노, 증오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죄책감을 풀기 위해 남 탓을 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애꿎은 사람에게 화풀이하고, 증오를 감당하지 못해 흑백 논리에 빠져 혐오를 키웁니다. 극심한 감정을 감당할 수 없어 방어 기제를 쓴 것이죠. 적당한 방어 기제는 스트레스 및 불안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방어 기제를 잘못 사용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남기고 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숨어버린 나에게를 통해 우리가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퇴근하는 길에 하기로 약속했던 일을 잊어버렸다고 해봅시다. 그가 집으로 들어가자 아내는 세탁소에서 찾은 옷 어딨어? 라고 묻습니다. 남편은 잊어버렸다고 순순히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번번이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의 버릇에 여자는 넌더리를 내며 한숨을 쉽니다. 내일 내가 가서 찾아와야겠네. 안 그래도 할 일이 산더미인데. 남편은 갑자기 기분이 상해 발끈하며 아내에게 따집니다. 이깟 일로 왜 난리야? 그래 내가 잊어버렸어. 그게 대수야? 당신은 늘 그렇게 남의 흠만 잡지. 이런 대화를 나눈 적 있지 않나요? 처음에 남편은 책임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잘못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사과가 받아들여지고 책임을 벗어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비난이나 모진 소리가 계속되면 우리는 더더욱 커지는 죄책감을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때 남편이 사용한 것이 투사입니다. 투사는 내가 죄책감, 열등감,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상대방이 오히려 더 죄책감, 열등감,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를 남의 흠만 잡는 사람,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돌립니다. 그는 자신에게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아내가 잔소리 많은 사람이라고 자책하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투사 과정에서 우리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야, 내가 아니라. 책은 또 다른 예시를 들려줍니다. 한밤중 가난 아기가 우는 소리에 아내가 깹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정신없이 자고 있는 남편을 보자 화가 치솟습니다. 자기는 푹 쉬고 내일 개운하게 일어나겠지만 난 피곤해 절어서 하루 종일 무거운 몸을 끌고 다녀야겠지. 정말 불공평해. 지금 당장 저희를 깨워서 한밤중에 깨는 기분이 어떤지 알려주고 싶어. 육아는 참 힘겨운 일입니다. 아기는 시도 때도 없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부모는 점점 잠을 잃어가며 지쳐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이라도 어떨 때는 말을 듣지 않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하는 아기가 조금 미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미워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내는 아이 대신 남편을 원망합니다. 방어 기제 중 하나인 전치를 사용한 것이죠.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생긴 감정을 그 사람에게 풀면 안 될 것 같아서 또는 위험할 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 이것이 전치입니다. 남편은 어떨까요? 아버지가 된 것은 참 기쁘지만 아내의 애정은 모두 아이에게 가 있고 자신은 찬밥 신세이고 피곤한 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고생하는 아내에게 화를 풀 수는 없으니 남편은 직장에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동료에게 짜증을 내고 문제가 생기며 격하게 반응합니다. 또 다른 전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부부는 너무 힘든 나머지 이제는 이성화라는 방어 기제로 자신의 감정을 숨깁니다. 이번 여름에 휴가를 내면 아내와 사이가 좋아지겠지. 승진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상적인 무언가로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휴가를 내고 가족 여행을 정말로 가보면 모든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쁜 사진을 찍어 보려 하지만
사진 속에는 여전히 서로에게 원망이 남아있는 부부가 있을 뿐이죠. 투사, 전치, 이상화. 그 어느 것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 동료와의 거리가 멀어질 뿐이죠. 그래서 책 마음의 문을 닫고 숨어버린 나에게는 나에게 어떤 방어 기제가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 화를 낸 것이 괜한 화풀이는 아니었는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내 잘못을 감추려고 그런 건 아닌지, 내 감정과 행동부터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의 사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봅시다.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어려워하는지, 괜히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건 아닌지 한 번 더 이해해봅시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언젠가는 발끈해서 죄책감을 떠넘기거나 원망하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사과하면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숨어버린 나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진심이 담긴 열쇠를 건네봅시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